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그마 C 16300 f3.5 6.7 DC OS 렌즈 리뷰입니다. 네, 이번에 이 렌즈를 들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슈퍼 줌 렌즈는 역시나 여행이죠. 캐논 EOS R7과 함께 다양한 사진 장르들을 무보정 로우 원본으로 준비해봤으니까 이 렌즈의 색감이나 배경 흐림, 다양한 화각의 느낌 등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렌즈는 16300이라는 엄청난 줌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후지 크롬 미러리스에서는 환산 24mm에서 450mm까지, 그리고 캐논 크롬 미러리스에서는 환산 25.6mm에서 480mm에 무려 18.8배의 줌 렌즈예요. 시그마에서 예전에 18300 렌즈도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광각에서 2mm를 더 넓혀서 16300으로 나왔어요. 미러리스에서는 이 화각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광각에서 2mm의 차이는 큰 의미가 있고요. 좁은 실내나 광활한 풍경 표현은 물론이고 캐논 크롬 미러리스에서도 셀피 브이로그를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화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16mm에서 300mm까지의 줌인 각도도 90도 안으로 모여 있어가지고 코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 렌즈임에도 쉽게 빠르게 줌밍을 하며 촬영을 할 수 있고요.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어서 코가 길게 나오고 들어가더라도 밸런스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펙 대비 상당히 가벼워서 여행을 갔을 때 원렌즈로 딸랑딸랑 들고 다니기에도 정말 좋았고, R7과 함께 조합된 AF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엄청 빠르고 엄청 조용하고 정확하고 제감상 캐논 크롬용 렌즈들을 쓸 때보다 더 쾌적한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들고 이동할 때라든가 촬영을 할 때라든가 수납을 할 때라든가 다양한 촬영 경험 측면에서 아주 쾌적한 렌즈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 렌즈와 캐논 EOS R7과의 일체감은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완전 캐논 네이티브가 아닌가 싶은 룩을 보여줘요. 조리개는 광각에서 f3.5고 최대 망원에서는 f6.7인 가변 조리개고요. 최대 조리개 값은 초점 거리별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렌떨방은 아주 잘 작동하고요. 스펙상 최대 광각에선 6스톱, 최대 망원에선 4.5스톱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환산 480mm의 엄청난 망원을 촬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저조도나 실내에서 광각을 활용하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기에도 정말 좋죠. 게다가 크롭바디 카메라들이 바디 떨방이 없는 카메라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특히나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렌즈가 선회도가 엄청 쨍하거나 배경 렌더링이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그러진 않고 배율 색수차도 좀 있는 편이었고 이런저런 단점들이 있는 렌즈이긴 합니다만 이런 단점들을 씹어먹는 그런 수준의 편의성과 다재다능함, 이 덕분에 사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고요. 캐논 크롬 미러리스 유저분들을 위한 여행용 원렌즈로서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크기랑 무게부터 외관과 기능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크기는 최대 광각에서는 12cm로 짧은 편이지만 최대 망원에서는 21cm 정도로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무게가 일단 625g으로 상당히 가볍고 무게 중심이 좋아서 렌즈가 광각에서 망원까지 길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줌을 조작할 때 상당히 편하고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렌즈의 조작계는 아주 심플해요. 그저 줌링 하나와 포커스링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줌링은 왼쪽으로 돌리면 망원으로 줌이 되는 방향이고요. 곰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줌밍을 할 때 힘도 잘 받고 촉감도 좋습니다. 줌링은 엄청 뻑뻑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텐션이 있었고 덕분에 들고 돌아다닐 때 코가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줌락 스위치도 있기 때문에 줌을 아예 잠궈 놓을 수도 있습니다. 뒤쪽의 포커스링은 슈퍼 줌 렌즈의 특성상 자주 쓰게 되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포커싱이 가능하도록 부드럽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필터 직경은 67mm고요. 많은 렌즈들이 채택하는 구경이라 기존에 있는 필터 등을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렌즈의 방진 방적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선회도도 한번 살펴보시죠. 16mm에서는 최대 개방부터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조여서 f5.6 정도가 되면 최고의 선회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f8까지도 괜찮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회절로 선회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극 주변부는 소프트하긴 하지만 제 예상보단 나쁘지 않았고 조리개를 조여도 딱히 더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35mm는 16mm보단 살짝 소프트해지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이고요. 역시 f5.6에서 가장 좋은 선회도를 보여주고 f11부터는 회절로 소프트해집니다.
극 주변부는 최대 개방에선 좀 소프트한데 조리개를 조여서 F8 정도 되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생각보다 극 주변부가 괜찮더라고요. 70mm는 35mm보다 더 소프트해지고요. 최대 개방인 F5.6에서 가장 좋은 선여도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죠. 극 주변부는 최대 개방에서 엄청 소프트한데 조리개를 조여서 F11 정도 되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요. 180mm는 최대 개방인 F6.3에서 가장 좋은 선여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극 주변부는 엄청나게 소프트해지고 그나마 F11 정도 되면 가장 나은 모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 소프트합니다. 최대 망원인 300mm에서도 최대 개방과 F8 정도까지 가장 좋은 선여도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회절로 선여도가 떨어집니다. 극 주변부는 엄청 소프트하고 조리개를 조여도 딱히 쓸만한 수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거리에서 공통적으로 F22 이상은 회절로 정말 많이 소프트해집니다. 가급적이면 F22 이상은 조이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근접 차량의 경우 접사 배율이 70mm 구간에서 0.5배로 어마어마하게 좋죠. 보통 접사 배율이 0.5배면 이름에 마크로라고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최대 접사를 위해서는 정말 가깝게 접근을 해야 해서 렌즈 후드를 빼고 찍어야 되긴 합니다. 최대 개방에서의 근접 화질은 나쁘지 않지만 또 막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대 개방인 F5.6에서도 근접 화질이 꽤나 괜찮고요. 한 스톱 조여주면 더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선여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F16까진 준수한 모습이고 F22까지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광각 쪽에서의 선여도는 상당히 준수한 반면 망원으로 갈수록 조금씩 소프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줌 범위의 슈퍼 줌 렌즈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게다가 근접 화질도 나쁘지 않고 최단 초점 거리도 가까워서 음식이나 소품 등 근접 촬영을 하기도 좋았고요. 이 렌즈가 많이 활용될 만한 상황들, 그러니까 여행이나 일상에서의 촬영 이런 거는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라이트룸에서 프로필 교정을 끄고 보면 300mm에서는 왜곡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180mm 구간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70mm에서는 핀쿠션 왜곡이 살짝 나타나기 시작하고 35mm에서는 핀쿠션 왜곡이 좀 더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16mm 구간에서는 배로 왜곡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비네팅의 경우 모든 초점거리에서 공통적인데 최대 개방에서는 비네팅이 꽤 나타나는 편이긴 하고요. 하지만 한 스톱만 조이면 거의 다 사라지고 두 스톱 정도 조이면 거의 없어집니다. 캐논 R7과 함께한 이 렌즈의 포커스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브리딩을 엄청 잘 잡았습니다. 16mm에서는 포커스 브리딩이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편이고요. 그 이후에 300mm까지 전 초점 거리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조리개가 물론 이게 렌즈가 깊긴 하지만 어쨌든 팝포커를 지원하나 봐요. 최대 망원인 300mm에서 초점을 맞추고 줌을 빼보면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영상용으로 많이 쓸 것 같은 렌즈는 아닌데 도대체 왜 굳이 싶긴 하지만 있어서 나쁠 건 전혀 없죠. 포커스 브리딩과 팝포컬은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의외의 장점이었어요. 축상수차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광각단이건 망원단이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빗망울은 딱 슈퍼줌 렌즈만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리개날을 9개 가진 빗망울의 형태는 나름 원형을 보여주지만 빗망울 테두리가 상당히 진하게 두 겹으로 나타나고 내부의 절삭은도 꽤나 잘 보입니다. 주변부로 보면 망원으로 갈수록 빗망울이 럭비공 모양으로 찌그러지고요. 흔히 말하는 회오리 복해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회오리 현상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만 그래도 구석 쪽에 빗망울이 잘리는 형태가 나타나긴 해요. 슈퍼줌 렌즈를 아름다운 배경 흐림을 위해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망원단에서는 꽤나 배경 흐림이 잘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은 색수차로 인해서 깔끔한 배경이 표현되지만 풀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복잡한 배경이 잡힌다면 배경 흐림이 다소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빗망울의 형태가 이쁘진 않기 때문에 빗망울이 걸릴 때도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배율의 슈퍼줌 렌즈에서는 일반적으로 플레어와 고스트가 강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이 렌즈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플레어를 잘 억제해 놨습니다. 시그마의 줌 렌즈를 여러 번 리뷰하지만 시그마가 전체적으로 플레어 억제를 정말 잘 해내는 것 같다 싶습니다. 테스트에서 이 정도면 실상황에선 정말로 플레어 발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걸림의 경우 최대 광각에서 f22, f16 정도까지는 구색은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그래도 빛걸림이 딱히 예쁘진 않아서 굳이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꼭 필요하다면 그냥 쓸 수 있는 정도? 네, 슈퍼 줌 렌즈는 이미지 퀄리티보다는 편의성을 강조하는 렌즈인데 제가 그닥 좋아하는 종류의 렌즈는 아니에요. 다만 이 렌즈는 조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써본 렌즈 중에서도 가장 줌 비율이 큰 렌즈인데 줌 비율도 줌 비율이지만 최대 광각이 16mm가 된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캐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더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 예를 들어 18-30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광각이 28.8mm거든요. 그에 반해서 16-300mm면 최대 광각이 25.6mm예요. 광각에서 3mm 차이는 뭐 풍경, 실내, 브이로그 등의 촬영을 할 때 훨씬 넓은 시야를 제공해 주고요. 실제로 셀피 브이로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8.8mm로는 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최대 망원이 동일하게 300mm라고 할지라도 더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손떨방 탑재했고 좋은 AF 성능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벼운 무게. 이번에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진을 찍었는데, 풍경이건 소품이건 인물이건 동물이건 스냅이건 낮이건 밤이건 야외건 실내건 어떤 상황에서도 쾌적하게 사진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 유연함은 이 렌즈가 가진 최고의 특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논 크롭 미러리스 유저분들 중에서 여행이나 풍경에 활용할 렌즈를 찾으신다면 아마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번 영상은 시그마 C 16-300 f3.5 6.7 DC OS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